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팩트 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대표,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BTS 티셔츠와 협안 반일 논란입니다. 방탄소년단 오늘과 내일 도쿄돔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일본 투어가 예정돼 있는데, 일단 공연은 뭐 전석 매진에 꽉 찼다 그러더라고요. 대성공인데 오늘 공연을 앞두고 잡혀있던 일본 아사히 TV와 후지 TV 방송, 이 출연이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어요. 외신까지도 지금 이 사태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 발단은 멤버 지민이 지난해 입었던 티셔츠였다. 이 티셔츠가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이 티셔츠는 작년에 입었던 건데요. 국내 브랜드가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옷이라고 합니다. 뒷면에 이제 뭐 애국심, 우리 역사, 해방, 코리아 이런 문구가 이제 영문으로 새겨져 있고, 문제가 됐던 건 사진인데요. 원자폭탄이 터지는 사진과 광복을 맞아서 만세를 부르는 한국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이제 나란히 위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유튜브 다큐멘터리에 노출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일본 매체가 그 방탄소년단의 다른 멤버인 이제 RM이라고 부르죠. 랩몬스터가 SNS에 올렸던 광복절 트위터 등을 이제 묶어서 그 방탄소년단이 반일 활동을 벌여왔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 이 부분들을 일본의 내두익이라고 부르죠. 우리로 치면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할까요? 일베 유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그룹들이 적극적으로 퍼나르면서 방탄소년단이 반일 활동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게 결국엔 영향을 미쳐서 일본의 아사히 TV랑 후지 TV 방송이 이제 출연이 예정돼 있던 것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지구적이기 때문에 이 출연 소식 사실이 거의 전 세계로 이제 다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좀 촌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고,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 있는 매체들도 이게 이제 티셔츠 이상의 문제가 한일 양국 간에 있다. 그 문제가 그 BTS의 티셔츠 문제로 촉발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면서 좀 세계적 그날 하루 엄청 이제 화제가 되는 뉴스가 됐고, 우리는 이제 당사자 나라이기 때문에 여전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와글와글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 일단 일본 TV 매체에서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게 아닐까. 그 2초 나왔던 걸 가지고 TV에 다 출연시키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더 알려지게 됐잖아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문제라든가. 또 방탄소년단 팬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다들 한국 역사가 그런 역사였었나? 일본의 반응이 있었나? 이런 것들 더 알려진 계기가 돼서 일본 쪽으로서 어디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일 관계의 복잡 미묘한 그런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알게 된 것도 있는데, 예? 사실은 어찌됐든 이 핵폭탄 투하 사진은 굉장히 인류 전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 인류 전체의 큰 비극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핵폭탄이라는 게 유일하게 일본에만 떨어졌고, 그래서 20만 명이 이상 죽었고, 조선인, 한국인도 그중에서 몇만 명이 사망을 했고, 4만 명 정도가 피폭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감각하게, 이제 실수였다 하더라도 무감각하게 그런 어떤 반평화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라면은, 이게 누적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이 추후 활동하는데 좀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죠. 예.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 다른 방송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예를 들면 애국심이라든가 우리 역사, 해방, 코리아, 만세 부르는 모습, 요 정도만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원자폭탄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 그런 장면이 담긴 사진이 이제 옷 뒤에 실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김 대표 말처럼 구원폭으로 이게 군인들보다 민간인이 훨씬 많이 희생됐고, 또 우리 조선인 희생자도 상당히 많고, 이 당시에 원폭 때문에 대대로 2세, 3세 걸쳐서 피해 입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입음으로 해서 오히려 자라나는 세대가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냥 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입장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를 공론화하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하는 작업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야 되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사실도 더 많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역사로 갖고 있지만, 그것과 이제 비견한 문제로 미국이 일본의 원폭을 투하해서 약 20-3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을 살상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의미에서 전쟁 범죄로 세계사에서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 우리의 문제는 아프고 예민한데 남의 문제는 좀
우리가 승리한 역사로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여러 가지 문제의 역사 평가에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남을 수 있고 이 부분들에서 좀 우리 민족주의, 우리 안의 민족주의를 좀 넘어서는 태도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좀 예민함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층위들이 겹쳐져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티셔츠가 있고 이런 티셔츠를 한 개인이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입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두고 한일 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극우적인 반응들이 오히려 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튜브에 2초간 나왔던 문제인데 이걸 일본의 극우 집단들이 마치 BTS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반일 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그래서 한국의 연예인들조차 일본을 무시한다. 뭐 이런 이제 패러다임에서 비판을 하고 한국의 어떤 반응들도 우리가 오히려 그 원폭 사진을 씀으로써 이 문제를 전 세계에 알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겼다. 뭐 이렇게 이제 일본과의 어떤 대결 국면 속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들이 오히려 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일본의 어떤 뭐 사과나 배상 그리고 어떤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어찌됐든 이게 약간 정치적인 지형의 문제가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반한 감정, 뭐 혐한 감정 같은 게 더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일본에도 어쨌든 양심적 지식인들이 있고 사과를 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라는 측이 있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비둘기파들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베 같은 극우 정치인이 계속 더 집권을 오래 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우리는 사이다다,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오히려 한일 관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본하고 친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일본의 배상을 받아내고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 측면에서는 정치권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라면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혐한 감정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오히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그 혐한 시위도 많이 있었고 헤이트 스피치라고 했었죠?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일본 국내에서 헤이트 스피치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많이 사라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게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그 신일본제철의 그 이제 배상 판결이 있고 나서 일본이 약간 격양된 측면이 있고 또 일본 언론 매체들이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좀 강화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도 어쨌든 이거를 부추기려고 하는 어쨌든 극우적인 성향의 일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게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자극적인 소재로 어쨌든 일본은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굳이 일본이 반성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이를테면은 소위 말해서 막 나가는 식으로 이를테면은 뭐 원폭 사진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잘못은 지적하되 이렇게 자극적인 방식으로 이거는 해프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극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뭐 취재를 하거나 다녀오신 분들이 일본 사회에 이제 혐한론은 그 얘기가 뭔지는 거의 전 국민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근데 다만 거기에 편승하는 사람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편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인데, 근데 이 부분에서 대중정서라는 건 아주 논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들이 그 정서를 강화시키거나 혹은 해체하는 경우도 이제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전형적으로 이런 사태들이 김주일 대표님이 얘기하셨지만, 야, 한국의 제일 유명한 연예인은 원자폭탄 그려져 있는 티셔츠 입고 나오던데? 뭐 이런 얘기들이 말씀하신 대로 해프닝이고 그 개인이 그거를 뭐 모든 문제를 역사적인 거를 고증하고 검증해서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정서에 불을 당길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일부 반응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세계 시민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서 야 우리가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논리들이 양국의 어떤 극우 담론, 극우적 정서들이 일반화되고 용인되는데 어떤 토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한겨레가 이 문제 가지고 사설인가 오피니언 나에 한번 썼죠. 원자폭탄
네네 네. 기사를 뭐 여러 번. 그래서 엄청 욕 얻어먹고 있죠 지금. 뭐 그게 뭐 욕을 얻어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안에 어떤 그러니까 부분에서 정서가 굉장히 강하죠. 제가 지금 한겨레가 왜 욕 얻어먹고 있다는 말을 왜 했냐면 몇 년 전에 말이죠. 그 국내 한 호텔에서 여러 가지 폭탄주를 그 외국인 뭐 대사들 또 외국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그 시범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히로시마 원자 폭탄주라고 만들어가지고 네. 그 일본 대사 앞에서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생각이 있는 거냐고 굉장히 비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런 거를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그 한겨레 같은 뭐 신문사한테 왜 그러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서로 니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BTS라고 하는 지금 가장 뭐 핫하다고 해야 되나 힙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이제 한국의 연예인이 끼어 있고 이 BTS의 아미라고 불리는 팬덤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이 우리가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꽤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과 좀 결합이 되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애초에 일본의 전범 국가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미들이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폭이 되면서 이게 마치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정서가 되면서 그 부분을 오히려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뭐 너희만 잘났냐 이런 식의 이제 역반응을 부르는 뭐 이런 상황도 지금 하고 굉장히 그래서 논쟁의 층위들이 복잡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과거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뭐 일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또 국가 군인 이런 사람들을 비판이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원폭 피해자들은 다 민간인인데 좀 와전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군대 있을 때 주적은 북한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북한 인민들이 적은 아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네. 자, 근데 티셔츠에 이어서 나치 모자도 문제가 있다. 이건 또 뭡니까? 예, 미국의 한 유대인 단체인데 이제 사이먼 비젠탈 센터가 방탄소년단이 이제 나치 모자를 썼다면서 이제 비판했다는 거를 이제 가디언이 12일 날 보도를 했거든요. 방탄소년단이 나치 모자를 썼다고요? 예, 나치 모자를 썼다.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화보 사진이 있었는데 예. 그 사진에서 이제 이제 모자를 썼는데 그 모자에 그려진 문양이 이제 나치 친위대들이 많이 썼던 독수리 문양의 하켄크로이츠가 그려진 그런 문양이 이제 들어간 모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2014년에 벌어졌던 일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스타일리스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고 방탄소년단의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 이거를 확인을 못했다라는 해명을 당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다 내렸는데 이미 사진은 화보는 뿌려졌고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일본 측 이제 극우 쪽에서 얘네 원래 인종 반평화주의자고 인종주의자다라는 식으로 증거를 찾아가지고 제보를 한 거죠 그쪽에. 그러니까는 이번에 이 논란이 있으니까 뭐 방탄소년단 과거에 나치보다 썼잖아 이렇게 공격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일본 내에서도 하여튼 원폭 티셔츠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국내에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요. 근데 그 일본 내에서 또 유명인들이 우길기 티셔츠는 또 아무렇지 않게 입고 다니잖아요. 네.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예, 우길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이제 역사적 맥락이 약간 복잡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길기가 처음에 쓰였던 게 이를테면 메이지 3년인 1870년에 일본 육군의 상징으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시작 전부터 일본 육군하고 해군이 쓰기 시작했고 이거의 어떤 우길 문양이라 햇살 문양이라고 하죠. 이 문양 자체가 일본의 전통에서 오랫동안 풍요와 뭐 축제를 할 때 이렇게 많이 썼던 문양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것을 본인들의 제국주의 침략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길기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만큼 이게 일본 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우길기 문양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문제시를 하는 거는 한국하고 좀 중국 정도고 해외에서는 이거를 우리는 이제 나치 문양하고 사실상 똑같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그게 잘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길기 문양을 하는 것은 몰 역사적인 인식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일본이 한다고 우리가 또 원폭 사진을 뭐 들고 다니는 거는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설명은 그런데 각 상징이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문화적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길기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광장에서 열렸던 관함식에 예. 일본 군함이 우길기를 달고 들어오는데도 괜찮냐 이런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게 이 우길기 문양이 한국 사회에서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역사로 전범 국가로서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에서 계속 제품을 낼 때마다 이게 우길기를 연상케 하는 게 아니냐 이러면 막 그 물건에 대한 어떤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이러거든요.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본의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일본 내에서는 그게 통용된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우길기를 입으면 그건 똑같이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그게 그런 어떤 역사적 기억을 서로 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징성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인정은 있는 토대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폭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양국 모두의 감정에서 좀 건드리는 뭐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아까 제가 뭐 헤이트 스피치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트캐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에. 근데, 세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과거보다. 그런데 이번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일본 내 이 제트캐로 대표되는 우익들이 한국과 단교, 뭐 이런 구호도 이야기하면서 시위에 나섰다고 하는데 영향력이 있습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단교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당연히 그걸 가지 않을 테지만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그 일본 젊은이들 혹은 뭐 네티즌들 이게 영향이 좀 미칠지 어떻게 할지 예를 들면은 아까 그 넷 우익에 대해서 우리 김한기 기자가 한국의 일베에 비교했잖아요. 근데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일베가 그 초등학생들한테 미친 영향이 상당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미친 영향이 좀 있느냐 없느냐. 미칠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은 반한 감정이 약간 뭐 항상 이제 고조됐다가 낮아졌다가 그러는데 최근에 고조된 건 사실이고요. 그거를 이것도 제트캐만의 문제라고 보기엔 그렇고 일본의 약간 진보적인 언론조차 자국 중심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이미 60년대 한일 이제 협정에서 다 끝난 건인데 지금 한국이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런 식의 때를 쓰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보도가 줄을 이루면서 약간 반한 정서가 뭐 좀 많아진 건 사실이고요. 이게 근데 이제 한국을 뭐 완전히 혐오하거나 배척하는 그런 정서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설문조사를 보니까 일본 정부가 이번 그 NHK 방송이 이제 18세 이상 남녀 1,215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로와 휴대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가 69%고 납득할 수 있다가 2%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정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런 사건이 더 자극적인 사건이죠. 이런 거는 실수긴 하지만 자극적인 사건이 불거지면서 한국에 대한 어떤 반한 정서가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실제 어느 정도 여론에 영향을 미칠 거냐는 뭐 파악하기가 어렵겠지만 언론이나 양국 사회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속 이 부분을 증폭시켜 나가는 문제의 불쏘시개로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탄소년단의 티셔츠 문제가 된 것도 애초에 보도했던 매체가 그것을 계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징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일 관계의 정치적인 긴장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사실 화제가 된 거고 우리도 여기서 어떤 걸 보는 거냐면 일본 사회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시민사회 스펙트럼을 보는 게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 가장 자극적인 목소리에 포커싱을 맞춰서 국내 언론도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국 언론이 모두 선정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그게 그 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이나 뭐 이런 반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국의 이제 눈에는 그거밖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좀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방탄소년단 도쿄돔 콘서트가 뭐 다 매진이고 입추 여지가 없이 꽉 들어찼다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방탄소년단이 낸 앨범이 일본 오리콘 차트 데일리 싱글 차트에서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럼 뭐냐 이렇게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도 결국은 김 기자 말처럼 어떤 세력들이 방탄소년단을 이용해서 혐한 정서를 확산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된 거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탄소년단 인기는 여전한데 매스컴만 시끄럽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김 대표는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전체적으로는 동의는 하는데요.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프레이밍을 그렇게 짜고 있어요. 일본 측 구구들이 그래 프레이밍을 짜고 있고 이런저런 뭐 사진들을 제보를 한다든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사건 이게 해프닝이었거든요. 사실 원폭
그 티셔츠는. 그런데 소속사 차원에서 그냥 유감 표명 정도는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 왜냐하면 어쨌든 원폭 사진 자체는 부적절했던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유감 표명 정도로 털고 나가야지 이게 추후에 또 문제가 좀 덜 되고 방탄소년단이 어쨌든 글로벌한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뭐 자랑스러운 그 아이돌 그룹이고 뭐 이를테면 김장훈 씨처럼 뭐 반일 가수로 본인들을 프레임할 그게 아니라면은 유감 표명 정도는 소속사에서 고려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예를 들면 남초 중심의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혐오하는 대상이 보통 이제 여성 그리고 뭐 백인 남성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지 못한 소외나 결핍들을 특정 대상을 공격하면서 이제 해소하고 그 부분들이 그래서 마치 그 세대의 지배적인 정서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어떤 그 일베라든지 혐오 사이트들에서 주요하게 봤던 현상인데 일본의 제트케나 네두기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그렇게 타깃으로 잡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이 이제 일본의 이제 젤규 프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인 혐오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을 굉장히 확대하거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을 통해서 한국인 전체에게 그 이미지를 씌우는 그래서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이런 프레임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국 일반의 감정으로 막 분노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일베에서 벌어지는 어떤 표현들이 합리적이고 건강한 여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치부해주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와 일본 시민은 다른 것이고, 일본의 구구파와 일본 전체 시민사회, 또 일본 그냥 각각의 일본인들은 다른 것인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좀 우리가 아베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성숙한 정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좀 성숙한 태도를 가질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성숙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청취자 댓글은 아주 안 좋아요. 왜 그런지 두 분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요. 자, 어떻게 해결되는지 좀 더 두고 봅시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